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흠업승경 하나 독송했더니 네, 이제 6시 19분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제5장 신행에 대해서 37개의 경을 독송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6장 수행, 지도죠. 수행의 기간 내 수행 지도에 속한 19개의 경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로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16번 경 흠없음 경 독송했습니다. 자, 흠없는 실천이란 개념인데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흠없이 실천하는 것이냐 라는 거죠. 어쨌든 삶을 퇴보로 이끌지 않고 향상으로 이끄는, 갈수록 실천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래서 그 방향이 그 행복의 정점에 있는 열반, 깨달음으로 이끌려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실천이 흠없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제 이 흠업승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이 이대로 깨달음까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경도 번뇌들의 부서짐이라고 하는 열반의 실현을 위한 그 근본 자리가 시작되는 것.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을까? 라고 하는 수행의 먼 길, 지도가 그려지는데 그 지도의 출발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이 시작되는 것. 네, 요거를 세 가지 흠없는 실천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그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자. 두 번째, 음식에 대해 적당량을 알자. 세 번째, 깨어있음을 실천하자. 라고 나타나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네, 우리가 보통 그 기능의 단속이라고 잘 알고 있는 거죠. 산다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인식과 행위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그래서 인식을 할 때는 행위 상태를 욕탐이 싣고 와가지고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한순간 이전의 행위 상태가 지금 이 순간 인식의 질적 요소로 참여를 하는 이런 1차 인식의 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럴 때에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자, 기능을 단속하자 라고 하는 건 뭔가요? 1차 인식의 자리라는 게 안입이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를 인식해서 분별해 아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인식하는 것이 이거다 라고 분별해 아는 결과로서의 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생겨나면 이 세 가지가 동시다,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삼사화합 촉을 말하고 그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 경험이 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의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입이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를 인식을 하면, 감각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색성향 미촉법이란 대상에 대한 알미 생겨나는 게 식이고, 아는 것이고,
그러면 3, 4화합 촉해서 그 외입절을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하는 느낌으로 경험하는 거.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라는 내가 인식의 주관이 되어서 색성향 미축 법이라고 하는 이 인식 객관을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다라고 분별해 알고 그 분별에 안 것과 관련해서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경험하는 것. 알고 경험하는 것. 요게 1차 인식이죠. 자, 그럴 때 이제 기능의 단속,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자 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이제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인식 주관으로의 내입처가 있는데, 인식 주관, 인식하는 자 이런 얘기잖아요. 인식한다. 누가 인식할까? 네, 누가 인식할까라고 보면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럼 그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나는 누굴까? 라고 하면 이건 우리의 삶을 보는 시각에선 당연한 거죠.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인식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왜 식이라고 하느냐? 경은 위자나띠 띠 윈냐나, 분별해서 한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라고,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인식주관인 나를 구성하는 일부인데, 이것의 역할이 무엇냐 하니 분별해서 아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은 무엇을 분별해서 아나? 어떻게 분별해서 아나? 네,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대상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그것이 정보로서 식이라는 마음에 전달이 되어주면 전달된 정보를 분별해 아는 일을 식이한다. 이러겠죠. 그러면 그럴 때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식에, 마음에 전달해주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이게 바로 근이죠.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개의 근이 있다. 이때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네,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축이라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 아닌 대상,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의근이라는 것은 물질 아닌 대상인 법을 받아가지고 의식이라는 식에 전달해주면, 의식이 의근을 통해서 전달받은 법의 정보를 분별해서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여기서 이제 안입이설신과 색성향 미촉과 법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내 몸 밖에 있는 거거든요. 내 몸 밖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닿아지는 거, 이렇게 몸 밖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다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거, 정신적인 거, 이거는 글쎄 그 뭐 표현이 좀 애매해요. 이건 물질 아닌 거, 그 수상행, 뭐 이런, 물론 이제 사띠에 의해 가지고 안으로 눈 뜨면 더 삶의 과정 전체까지도 이렇게 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다른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냥 의식이 의근이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 된 것들은 마음이 직접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것들을 몸이 받아가지고, 몸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식의 마음에 전달을 해주는 요런 몸의 역할이 필요해지죠. 자, 우리가 안과, 이과, 안입이, 그러니까 몸에 속한 눈이 문제가 생기면 안과를 가잖아요. 귀에 문제가 생기면 이과를 가고, 코에 문제가 생기면 비과를 가고, 보통은 이와 비가 함께해서 이비인후과 이렇게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 몸에 속한 것으로의 눈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이는 것들을 그 빛을 매개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눈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몸에 속한 눈이 상태가 나쁘면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보이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마음에 전달을 해줘야 식이 분별해 아는데, 눈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사실과 어긋난 상태로 식에 전달을 해주니까, 사실 식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안근이 가져다 주는 대로 전달해 주는 그거를 그대로 분별해 아는 거지 뭐. 이래 되니까 식은 달리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그나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주면 내가 잘 분별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요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몸이 가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역할, 요게 이제 기능인 거죠.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으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에 전달해주고, 그런가 하면 의근은 물질 아닌 법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의식에 전달해주고, 그러면 안식 내지 의식, 이 식이 분별에 아는 일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식이 생겨나고 또 수를 경험하게 되는, 이제 요게 이제 인식 과정이잖아요. 자, 이럴 때에 이제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기능이라는 것이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대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곡되게 받아들여 가지고 왜곡되게 전달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이 인식하는 데에 왜곡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식 주관인 내가 근의 오류 때문에 세상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된다. 전도된 삶을 산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그 출발 자리에서 흠없이 실천을 하자 라는 데서는 첫 번째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이게 뭐 달리 뭔가요? 색성향 미촉법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들의 문, 안근, 이근,
비근. 제가 어제도 아이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길게 읽으려면 이래야 하지만 이런 거 다 뭔가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기능들에서 문 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문이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그러면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식하는데 문제가 생기지요.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인식과 행위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향상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의 상태가 좋아야 한다. 기능에서 문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라고 하면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인식해가지고 삶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기능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해야 한다 라는 게 있고, 그런 거 하면 또 한 가지,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의 정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도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이럴 때에 이제 1차 인식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나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알고 경험한다 라는 것은 생명 가진 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삶의 골격이다. 그런데 이 삶이 삶의 주인공들 따라서 다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삶의 골격을 가지고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 인식한다. 그럴 때에 바로 이런 질적 측면으로 참여하는 공동주관, 욕탐이 있다. 욕, 관심이 한순간 이전 행위 상태를 싣고 순환해 와가지고 참여하는. 그래서 한순간 이전이라도 뭐 사실은 동시라고 보면 되죠. 한순간 이전의 내 마음 안에, 내 행위 안에 탐진치가 어떤 강도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인식에 참여를 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외입처인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를 왜곡한다. 네, 경에서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표현하는데, 요 니미따의 자리가 어디예요? 짝쿠 니미따가 아니죠. 루파 니미따 해서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니미따 해서 색상 내지 법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탐진치가 실려와가지고 대상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내입처에도 작용을 해가지고 내입처가 비열이 자기를 하게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동시에 있죠. 자, 이럴 때 그 비열이 자기가 어떻게 되나요? 의가, 그러니까 안식 내지 의식, 이 식의 무더기가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근이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해 주는 것을 분별하는데 그게 의의 작용 자의인데, 이제 근의 문제가 있으면 외입처의 정보를 왜곡되게 받아들인다. 요런 문제죠. 그랬을 때 이제 근의 문제가 하나는 물리적으로 몸의 상태에 병이 걸린다 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근에 문제가 생겨서 인식에 오류가 생겨나고, 또 한 가지는 탐진치가 제어되지 않을 때 외입처 자체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왜곡된 대상을 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하기 때문에 식이 인식하는 작의는 비열이 작의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제어하는 거, 이것이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는 것은 한 가지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 가지고 그 몸에 속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온전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하는 거 한편,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동주간에 실려오는 탐진치를 잘 제어함으로 탐진치가 강한 만큼 외입처에 대한 왜곡이 커져서 그 외입처의 왜곡 상태 니미타, 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오류로서 인식되니까 탐진치를 잘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외입처의 왜곡을 줄여나가는 것. 그래서 받아들이는 정보 자체,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근의 역할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자체를 개선하는 것. 요것이 또 근에서 문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 수를 붙잡지 않는다. 자, 붙잡는다라는 말이 뭔가요? 탐진치에 의해서 집착하는 것, 요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싣고 와서 왜곡된 상태로 붙잡는 요런 상태를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안근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붙잡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붙잡아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붙잡지 못하고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니미타라는 상태를 붙잡아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서 식에 전달하는 요런 문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하는 것이 상을 붙잡지 않는다. 욕탐에 실려오는 탐진치를 해소함으로써 그 니미타를 붙잡지 않고 육내입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붙잡아서 그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온전한 근의 상태가 식에 전달해야 한다. 요거죠. 그런가 하면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해서 뒤따르는 것 수 이렇게 나오는데, 뒤따르는 것 수는 뭔가요? 이 수는 1차 인식에서 이어지는 2차 인식이잖아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니미타를 붙잡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왜곡되지 않은 청정한 식이 생겨나면, 이 청정한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여기서 역시 욕탐이 제어됨으로써 수가 왜곡되지 않은, 느낌의 정보가 왜곡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식이 수를 붙잡아 그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정보를 이제는 이제 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는 거죠. 아는데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 번뇌의 문제를 제어해가지고 수를 생겨난 그대로의 상태, 상에 의해서 번뇌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인식하면 거기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탐이 무탐으로 진이 무진으로 요런 유위적인 중생의 삶이 무위의 해탈된 삶으로 바뀌는 네 요런 부분을 말하는 게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식에서 1차 인식의 대상이 되는 니미따가 욕탐의 공동주관인 욕탐에 의해서 왜곡 1차 인식의 대상인 내 외입처가 공동주관인 욕탐이 가져오는 탐진치 때문에 왜곡되어서 니미따가 되지 않도록 니미따로 왜곡된 상태를 붙잡아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단속한다. 욕탐을 제어하는 탐진치의 해소. 그리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수를 붙잡는데 상에 의한 번뇌의 자공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게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해소되는 네 요런 상태를.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어져요? 1차 인식에서 외입전은 욕탐 때문에 왜곡되는 요런 거를 보인다면 이제 경에서는 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다투, 기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해서 1차 인식의 왜곡 상태가 그대로 수를 붙잡는 상을 그러니까 번뇌를 이끌어 가지고 탐이 생겨나는 요런 부분이니까 1차 인식에서 니미따를 붙잡지 않는 이런 시도가 그대로 니미따가 아닌 외입처 자체를 인식하는 왜곡 없는 상태로 인식하게 되면 그대로 상이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참여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탐이 해소돼 버려지고 무탐이 생겨나는 해탈된 삶으로 요렇게 이제 연결되어 가는 과정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과정을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요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뭐 더 높은 수행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여간 일단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자라는 것은 이렇게 왜곡 상태로 붙잡지 않도록 욕탐을 단속하자 요 개념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음식에 대해서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 배가 불러가지고는 공부 못한다. 깨어있음을 실천하자. 네,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경행을 수반한 앉음. 네, 뭐 요즘 말로 걷기 명상으로 보완해 가면서 앉아서 삼매를 닦는 네 요렇게 이제 깨어 있음을 실천한다. 밤에 중간의 3분의 1 중산분에 충분히 쉬고 나서 나머지 하루 내내 뭐 탁발해서 식사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필요한 시간 빼놓고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서 마음을 장애로부터 청정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뭐니 해도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잘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아주 크죠.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뭐 아침 공부 마치고 오늘 음력 8월 8일 포살일입니다. 포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